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정윤회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질투한 최순실. 007 옛날 영화 제목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도영 차장. 네. 어떤 얘기를 도대체 한 겁니까? 예, 최순실 씨의 남편 정윤회 씨가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최순실 씨와 내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문제가 됐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 내용이 밝혀져서 또 다른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스타일이 달랐다. 그래서 나를 질투하고 하긴 했다. 부부간에 이런 질투가 가능한 겁니까?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가정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뭐 네. 그 사회 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내조 혹은 뭐 외조를 하면서 있었던 게 아니라 대통령을 두고 두 부부가 서로 그 충성심 경쟁하듯이 뭐 일을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윤회, 최순실이 등장하는 시점과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계에 진출하는 시점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서로 간에 그 안에서 보좌 경쟁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못 나눈다 그랬는데 대통령의 총애를 결국 부부가 나눌 수 없었던 거군요. 예, 정윤회 씨의 그 인터뷰 문구를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시점이 명확치가 않은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의 어떤 그 분석 방향을 하나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 정윤회 씨가 자신은 비선실세도 아니고 자신을 비선실세라고 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서 이런 불장난을 하느냐라고 공개석상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최순실 씨와 내가 같은 동급이라면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봤으면 자신 역시 비선실세로 불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네. 지적을 또 하나 받을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아내인 최순실 씨와 내가 굉장히 달랐는데 내가 봐도 최순실 씨의 어떤 행적에는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자기와 갈등이 시작된 그 당시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예고가 돼 있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본인이 알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인터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정윤회 씨는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진 이후에 강원도에 머무르던 시점에 채널A 기자를 만났습니다. 옛 아내가 일으켰던 이 현재 상황 관련해서 남의 일처럼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 자체가 그런 일이 정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용인이 됐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김태현 변호사 계속 좀 보겠습니다. 월간 중앙 인터뷰 내용 보니까 정윤회 씨가 내가 남자로서 여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의원을, 박근혜 대표를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대통령 모시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이제 그때라는 것이 아마 98년에 그 구미죠. 구미 지역의 달성 지역의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엄삼탁 씨랑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대통령 모시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DJ 정부 때이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다들 죽는 줄 알았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남자로서 약한 여자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네. 예, 초선 때 박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았다. 어떤 공명심이 생겨 그 마음 하나 충성을 다했다. 지금은 또 지키고 싶다. 그래서 깨끗이 접고 내려왔다. 글쎄요, 뭐 정윤회 씨가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당시에 충성심이 있었다는 것을 뭐 밝히는 것은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남자로서 정말 약한 여자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다. 즉 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글쎄요. 저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의문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난 이렇게 아꼈다는 옛 참모의 얘기를 좀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예전에 당대표 시절에 대표를 모셨던 전혁 전 의원은 글쎄요, 최순실, 정윤회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했던 인터뷰 내용의 일부인데 소개해드리지 않은 내용이어서 지금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전혁 전 의원입니다. 철저하게 숨어 있었죠. 당 대표가 되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정윤회 씨의 흔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소문이 다 돌았죠. 왜 없어졌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거는 인정하겠어요. 정치인으로서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정치하면서요. 한 사람에게 충성하겠다는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뭐 누구 한 개인에게 몸종 노릇하고 뭐 그런 정치는 아니에요.
네. 자, 일단 뭐 누구나 다 그 윗사람을 모시는 방법은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혁 의원은 난 글쎄 내가 한 사람을 모셔야 했나 그런 얘기를 내놓는군요. 앞에 정윤회 씨라고 좀 대비되는 얘기죠. 그렇죠. 통상의 경우 정치인들이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어떻고 내가 펼치고자 하는 정치는 어떤 건데 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 이런 면에서 어떤 정치인을 모시고 그 꿈을 키워가는데 그 전영욱 의원도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태민의 전행을 묻자 예 네. 신동아 인터뷰에 그래서 그 전영욱 의원이 얘기를 하셨죠. 인터뷰 보니까 그 당시에 최태민 전황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박 네. 대표가 목에 힘줄이 파랗게 솟을 정도로 놀랐고 그 다음에 네. 날 위해서 일했는데 모험과 질시로 고초를 겪고 있다. 그러면서 물을 차분하게 좀 진정을 시키려고 물을 건넸더니 손이 막 떨고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신동아에서 했습니다. 전영욱 의원. 자, 그러니까 정윤회 씨 얘기, 이 최태민 씨 가족 얘기만 나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제 그 국회의원 시절이지만 굉장히 파르르 떠오는 모습 이런 걸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네. 최태민 씨와의 어떤 얘기들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할 때 또 이제 2007년 대선 경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씨의 문제를 누군가가 제기하면 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네. 모함이다. 왜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모함하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박을 하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전혁 전 대변인 얘기는 네. 뭐 손까지 떨었다는 거죠. 누군가 최태민 씨에 대해 언급을 하면 단순히 이제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뭐 최태민 씨에 대한 좋은 평을 계속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친박 어느 누구도 최태민을 박근혜 대표 앞에서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건 어떻습니까? 전혁 의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드라마 시청하기를 권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왜 저 시크릿 가든, 길라임 이런 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드라마 참 재밌게 봤나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아직 뭐 들어가고 확인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과 TV 드라마 얘기는 과거에도 간간히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영상을 묶어봤습니다. 소개합니다.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 잡화 등을 사기 위해서 한국 쇼핑몰에 접속을 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 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공인 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을 잘 마치고 이제 이렇게 아주 최고의 한류 스타로 거듭난 모습을 보니까 기쁘고 반갑습니다. 박정호 대변인, 뭐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셨으니까 대통령도 주말 드라마, 뭐 수목 드라마 이런 거 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 드라마 많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요일 밤에 역사 드라마 많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 뉴스 많이 이렇게 보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전혁 의원 얘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독특한 10대, 20대를 보냈고 청와대 안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보통 사람처럼 말하려면은 TV 드라마 보면 좋겠다 하고 조언했다. 그 얘기를 하네요. 뭐 굉장히 비슷한 방법. 그동안 임기 초부터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표현들에 대해서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중에서 일부가 많이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드라마 대사와 비슷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차용을 해서 쓰셨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이제 시크릿 가든의 주인공 이상하게 저 현빈 씨 그리고 하지원 씨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는데 대통령 행사 곁에 바짝 앉아 있는 영상이 잡힌 게 많잖아요. 아, 저 드라마를 대통령이 즐겨봤구나. 그래서 참모들이 좀 배려를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면 저렇게 주변에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 주인공들을 행사장에서 옆에 앉아서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다면은 네. 뭐 그걸 뭐라고 하는 국민들이 없겠죠. 하지만 상황이다 보니까 저런 장면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일을 안 하고 뭐 한 거냐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